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 출근길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어떤 계획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거는 없죠. 그렇다고 계획 안 세우면 그나마 계획만큼 제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국민이 친박 친문을 모두 외면할 것이므로 내년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된다.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걸 두고 예언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예측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오셔서 나오는 얘기로 이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측이라고 할 때는 과학적 방법에 입각한 분석에 의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 대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돌발 변수로 다 감안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예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 되는 건데, 하지만 김영환 사무총장의 언급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친 선명성만을 강조하면 그만큼 대선에서 어려워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이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과연 집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런 언급 역시 앞서 언급한 국민의당 김용환 사무총장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대선에서는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필수적이고요. 특히 한국 유권자의 이념 지형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지지층의 외연 확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를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종인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만일 당내 주류의 입김 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면 아마도 김종인 대표의 이런 주장을 다시금 되새길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원하게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우병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가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한 의혹일 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부터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기되는 의혹 등 중 일부만 특별감찰 대상이어서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따질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김문수 전 지사는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특별감찰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감찰의 대상은 우수석 아들의 특혜 전출 의혹 정도지만 그래도 내일의 감찰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수석을 둘러싼 의혹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앞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부터 짚어보죠. 예, 국토교통부는 오늘 22일부터 월세 대출 대상, 기간,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작년 1월에 도입된 월세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 원과 60만 원 이하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택 도시기금이 매월 30만 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월세 대출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재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간도 조금 길어지고 상환 방식도 6년에서 10년간 갖도록 바뀌어서 대출 기간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 임대차 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서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이 폐사된 이 가축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이런 가축 350만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지금 집계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폭염으로 한 달 동안 가축 사육농가 피해를 조사한 결과 349만 4,500마리, 거의 350만 마리인데요.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나 증가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이기도 하고요. 지역별로는 전북이 124만 9천여 마리가 가장 컸고 전남, 충남, 경북 등이 뒤를 이었고요. 가축 폐사에 따른 재산 피해는 추정보험금 기준으로 110억 2천만 원, 2,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축별 종류는 닭이 가장 330만 마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리, 메추리, 돼지 순이었고요. 네. 이 농식품부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현장 기술 지도라든지 보험금 지원이라든지 활동 강화에 나섰고, 그래서 일단은 농가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할 것을 현재 계속 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거대 석유 기업들이 셰일 오일하고 가스채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럴당 오늘 아침 보니까 서부 텍사스유가 $46, 두바이유는 $43, 브렌트유는 $49인데요. 예. 이렇게 저유가에서 수십억 달러가 드는 해상유정 같은 프로젝트 엄두내기에도 힘들 만큼 비싸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을 이제 찾고 있는데, 이 비싼 비용 탓에 대형 석유 개발 프로젝트 부진을 겪으면서 부족해진 석유 생산량을 이 셰일 오일로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영국의 석유업체 브리시티 페트로리엄 같은 BP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다시 텍사스주에 다시 들어갔어요. 사업하겠다고. 예.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셰일 선두주자 체사피크 에너지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셰일 가스를 찾는 데보다 좀 많이 기술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셰일 에너지 생산 실적이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글로벌 오일 기업들이 기술력을 보완해서 이런 셰일 오일의 수익성 창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전망도 있다. 셰일 에너지 생산에서 더 이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에너지 업계 지형에서 지형변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태권도 얘기부터 해보죠. 예, 태권도에서 메달을 많이 못 따면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지죠. 10위 안에 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소희 선수가 일단 은메달을 확보한 거죠. 예, 이 첫날 경기에서 김소희 선수가 여자 49kg급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예, 은메달을 확보했고요. 한 2시간 정도 뒤인 10시에 이 결승전이 열리거든요. 네. 이 결승전 상대가 세르비아의 티아나 보다노비치 선수인데, 이 보다노비치 선수가 좀 고마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8강전에서 이 김소희 선수가 가장 껄끄러워했던 중국의 우중이 선수를 꺾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선수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일단은 김승희 선수가 가장 껄끄러운 선수를 피해서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자 골프 1라운드에서는 태국의 주타누칸 선수가 선두로 나섰는데, 예. 지금 2위가 박인비, 김세현 선수 공동 2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여자 골프 1라운드에서 이 박인비, 김세영 선수가 5언더파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선두 태국의 주타누칸 선수하고 한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스코어이고요. 이 그동안 부상에 시달려왔던 박인비 선수가 오랜만에 완벽한 플레이 펼쳤습니다.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기록했고요. 김세영 선수도 보기 없는 플레이로 첫날 좋은 샷감을 과시했습니다. 좀 목표에 있던 메달에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여자 골프가 이 마지막에 금운동 한번 모두 다 섞어나는 좀 깜짝 쇼를 펼쳤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복싱에서도 판정 논란이 있었다 그러죠? 이번에 또 근데 러시아 선수들 경기였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자 복싱 벤턴급에 출전했던 아일랜드의 마이클 콜란 선수가 이 8강전에서 패했거든요. 예. 이 패배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유니폼 상의를 찢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뒷돈을 많이 준 선수가 이기는 게임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콜란 선수 경기 이외에도 이 헤비급에서도 이 러시아의 예브게니 티시엔코 선수가 판전승을 거두니까 이 선수가 경기 전에 얻어맞았거든요. 네.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고요. 유독 이 러시아 선수 경기에서 이렇게 판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국제복싱연맹이 일부 판정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잘못된 판정 내린 심판들은 나머지 경기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러시아가 올림픽 개막 전 또 올림픽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번 올림픽이 예. 사실은 과거보다 가장 국민적 관심이 조금 떨어진 올림픽이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예.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죠. 아, 그게 아마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여러 면에서 부진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또 이 다원화되고, 예? 예. 먹고 살 수 있게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만 좀 그런 게 있군요. 예. 예.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IOC 집행위원이 올림픽 안표를 팔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다고요? 예?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아일랜드의 이 IOC 위원입니다. 예. IOC 그냥 위원이 아니라 IOC 집행위원이거든요. 예. IOC 집행위원이면은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IOC 집행위원인 이 패트릭 히키 위원이 올림픽 안표 판매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한 겁니다. 예. 이 브라질 경찰이 발표하기를 최소한 6명의 공범과 함께 체포했고 이 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던 1,000장 이상의 올림픽 티켓을 확보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예. 이 놀라운 일인데 이 패트릭 히키 위원이 IOC 집행위원이면서 아일랜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유럽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직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예. 국제 스포츠계 거물급 인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진짜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떻게 이분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가 이게?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 소식도 좀 알아보죠. 두산 김지환 선수가 말해요. 예. 어제 시즌 30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죠? 예. 두산의 김지환 선수 어제 한화전에서 시즌 30호 홈런 날렸습니다. 이 예. 4회 초에 3런 홈런 터뜨렸거든요. 어제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두산의 7대4 역전승을 이끌었고요. 김지환 선수가 어제 날린 홈런이 시즌 30호 홈런인데 생애 첫 30호 홈런이고요. 홈런 35개로 홈런 1위가 NC 테임즈 선수이고요. 그 뒤를 바로 이어서 김지환 선수가 홈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넥센은 어제 이 시원한 고척 스카이돔에서 롯데를 7대0으로 이겼고요. NC가 삼성을 9대5, SK가 LG를 10대6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K리그에선 전북 현대가 신기록 행진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7경기 무패 행진이에요. 예? 예. 전북 현대가 27경기 무패 행진 이어갔습니다. 예. 올 시즌 개막 이후에 단 한 경기에서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인천 유나이티드 3대1로 이겼거든요. 선제골 내줬는데 이정호, 김신욱, 로페지 선수가 차례대로 골을 넣으면서 역전승했습니다. 그리고 FC 서울도 전남 드래곤즈를 4대1로 이겼는데 서울이 최근에 5연승이거든요. 예. 황선홍 감독이 한시름 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흥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골프 장갑도 지맥스. Gmax. 등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화.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송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지금 8시 31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고속도로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인천 부근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서운 분기점 4차로에서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구간도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파가 길어집니다. 개항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또 하계 분기점에서 청계 요금소 구간으로 정체고요.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의 세 번째 지하차도까지, 또 서부간선도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능이 약 3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능 시험 때문에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아마 시험 때문에 비행기 제한이 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만큼 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하고 절박하죠. 저도 지났습니다만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처음 들어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두뇌 활성 주사, 물범탕, 이런 것들이 지금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오히려 부작용은 없는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병원에도 이렇게 좀 머리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제가 지금 종합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암센터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신데. 네. 뭐 일반 병원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뇌 활성 주사, 물범탕. 저 이거 사실 처음 듣거든요. 예? 네, 저도 뭐 몇 주 전에 그 인터뷰 때문에 네. 확인하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뇌 활성 주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흔히 머리 좋아지는 주사라고 선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된다고 광고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물범탕은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물범이라는 게 진짜 물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 대서양이나 북극해 인접하는 지역에서 시간은 물범류의 일종인데요. 뭐 캐나다에서도 이런 하프 물범을 미꾸라지나 뭐 철갑상어랑 같이 다려서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불법일 텐데 물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이 물범탕이란 게 이제 선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이제 오메가3 오메가3요? 이른바 우리 이제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약도 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두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선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부터 뭐 한의학에서 뭐 총명탐, 뭐 순응환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뇌 활성 주사. 이거는 그러면은 따로 이런 약을 지금 파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죠? 아닌가요? 네, 병원마다 섞어서 쓰는 건가요? 네. 섞어서 그러니까 그 성분 자체가 두뇌 활성 주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반 주사 같으면 뭐 포도당을 기본으로 해서 뭐 아미노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타민류 이런 물질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제 두뇌 활성 주사라는 거는 이제 일부 개인 의원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뭐 은행잎 추출물, 뭐 징코발 같은 그런 성분과 아니면 비타민C 그리고 아미노산 등 섞어서 조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인데 저 같은 사람이 맞아도 두뇌가 더 좀 돌아가나요? 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술 먹고 멍한 다음 날 같은 경우에 이런 주사 많은 분들이 맞으시면 좋아지는 겁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온 이유는 어느 정도 그 이론들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뇌 활성 주사 같은 경우는 그 성분 중에 이제 그 은행잎 추출물인 징코발이라는 거를 집어넣거든요. 혈액 순환 잘하게 해주는 네, 거죠. 그걸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뭐 징코로 시작되는 그런 여러 제제들. 실제로 이런 약들은 뭐 일반의품 혹은 전문의 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뭐 지적 능력이 좋아진다든가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든가 뭐 이명 이런 게 좋아진다고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고 허가가 났지만 사실은 충분한 임상 시험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이론적인 내용 때문에 뭐 지적 능력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임상 실험의 결과가 충분한 결과가 없다라는 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효능뿐만이 아니라 이 부작용 여부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건요, 뭐 두뇌 활성 주사든지 물범탕이든지 여러 가지 뭐 한약으로 만든 뭐 수능에 도움을 준다는 이런 것들은요. 예. 사실은 선전이 되는 게 가장 뭐 이론적인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일부 사람이 이걸 먹거나 주사를 맞고 좋아졌다는 그 개별 보고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고 확인이 된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눈 다음에 한쪽은 가짜 약인 플라시보 약을 처방을 하고 한쪽은 이런 뭐 두뇌 활성 주사면 두뇌 활성 주사, 물범탕이면 물범탕을 먹이거나 주사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필요한 건데 그런 임상시험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험들만 갖고 선전이 되고 있는 거죠. 물범탕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물범탕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범이라고 그러면 물범이나 아니면 그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는 게 그 지방산 오메가3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를 구성하는 게 오메가3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간단한 이론이 이거예요. 두뇌 성분인 오메가3를 보충하면 두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간단한 이론인데요. 실제 오메가3를 대상으로
합승 능력과 관련한 임상시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요. 효과 있다는 논문 임상시험도 있지만 없다는 논문도 있고 반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관되게 그 효능 그리고 그 안전성이 입증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얼마 정도? 이거 비싸다고 그러죠? 네, 그 두뇌 활성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액 주사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보통 최소한 5,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예.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 번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범탕 같은 경우는 한 달치 대략 한 60호 정도에 50만 원 정도로 지금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머리 구성하는 오메가3가 많이 포함돼서 그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 예를 들면 우족탕을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런 글루코사민이라고 잘 아시죠? 예. 글루코사민이라는 것도 사실 연골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간단히 이루는 뭐냐면 상어 연골 약도 있잖아요. 자체가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거니까 예. 연골의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면 그게 연골 부위에 가서 연골 부위 재생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으로 시작된 거예요. 실제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동물 실험이나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일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까지 갔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37편 이상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글루코사민을 제조하는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연구들 모아봤을 때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거로 밝혀져서요. 2012년 이후에는 일반 보험급여에도 제외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글루코사민이라는 거는 관절염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거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주위에서 이런 거 먹고서 효과된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예? 아주 예. 일부에서는 있다는 거죠. 아주 일부에서. 네, 아주 일부에서 있는데 네. 그게 그 효과인지는 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 돈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요번에 박상영 선수 펜싱에서 금메달 땄죠. 네. 박상영 선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뇌이는 거 있죠.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죠? 오히려 그게 돈 안 들고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들거든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과연 단독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심리적으로 그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만 갖고 예. 그 효과가 있는지는 그것도 사실 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돈이 어느 안 정도 될 것으로 들잖아요. 추정을 합니다. 네. 돈은 안 들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명확하게 근거를 그렇죠.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 제도 자체에서 예.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해주는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전에는 어떠냐면요. 작년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백수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짜 백수 논란.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예. 그 전까지 건강기능식품 기준이 뭐냐면 그 제조회사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한 건이 있거나 혹은 임상시험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해주는 이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이 기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도 요즘 나왔거든요. 예. 그게 한 2년 전에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 건의 임상시험만 갖고 그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한약 추출물, 황기, 속단 이런 것들인데 예. 어린이들 뭐 한 99명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관찰해봤더니 그냥 위약, 가짜약과 비교해봤더니 0.3cm 정도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12주 동안 3개월 동안 이 약으로 2.2cm 컸다고 그러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한 2cm가 커요. 알겠습니다. 약을 안 줘도. 근데 그 차이가 사실 0.3cm가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 3개월 자료만 갖고서 그 통계적 유수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수능에 모든 거를 다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씁쓸한데 거기에 그런 거를 타고서 지금 기승 부리는 상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 환자에서 인지기능 떨어지는 거 약간 늦추는 약은 개발됐지만 지금 현재는 이 세상에 어디 머리 좋아지는 약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의존한 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근거 없는 혹세무민 사회부의학 정보에 눈과 귀를 닫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맞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1, 2부에서 계속 얘기한 게 추경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 예결위도 파생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제때 통과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예. 이번 임시국회 목적이 추경안 처리입니다. 예. 그런데 시작부터 여야가 추경안은 팽개치고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야는 이번 추경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22일 날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인데요. 야당은 그 책임자인 전 경제부총리, 전 경제수석 당연히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치공세다, 망신주기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아니 책임자를 어떻게 안 부르냐 이렇게 싸우다 결국 이제 합의에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추경심 일정이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당 야당 모두 잘못인데요. 청문회라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를 벌써 국회가 묻는 제도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자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경제가 아주 급하니까 일단 예산 편성해서 막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른 거와 연계해서 이걸 미룬다. 근데 둘이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야당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청문회하고 서별관 청문회하고 추경하고 연결이 돼 있다. 추경 속에는 서별관 청문회 거기에 관련된 예산안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추경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 서로 분석하고 서로 확인하면 되죠. 근데 이거 자체를 싸움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지연시킨다는 것은 둘 다 안 하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이게 추경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이번 추경은 그 조선업, 해운업 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내놓은 것인데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지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량 실효에 따른 고용과 민생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건데요. 지원 내용을 보면은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 지원 1조 9천억 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1조 9천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2조 3천억 원 뭐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제대로 빨리 처리해서 9월부터 이것을 집행을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싸움 벌일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9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야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22일 날 통과 안 되면은 9월 집행이 어렵고요. 그럼 추경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 불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친다면은 이거 국민 배신행위죠. 국회가.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이번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은 6만 8천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뭐 이런 주장까지 폈는데요.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추경을 국회에 상정하고 지금 논의를 시작한 이상 빨리 처리를 해서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에 아주 가장 지금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지원 내용을 보면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 4천억 원을 출자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선박 61척을 직접 수주를 해서 일감을 마련해 준다 등등인데 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책임 소재에 묻고요. 그다음에 인수합병 같은 근본적인 대책 내놓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자금 지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안 없이 급하니까 돈부터 대주겠다. 그다음에 국제은행에 출자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이 결국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게 되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일자리 이제 창출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조 원 예산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1조 9천억 원인데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다른 데 쓰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문제는 이번 그 추경 편성엔 국가 채무 상환이 1조 2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 상환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본인 선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걸 추경해서 편성해서 갖는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뭐 그런 얘기죠. 이외에도 뭐 한국어 교육용 앱 개발 무슨 뭐 민족문화 계승 및 한글 가치 확산 사업 뭐 해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번 구조조정과 실업과 관련이 적은 그런 사업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걸러낼 필요는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바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걸러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그런 또 추경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서로 여야가 정치 논리치 않아 기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건 뭐냐 이런 얘기죠.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제일 쟁점이 될 것 같다고 그러던데 여기도 여야 입장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 이번 추경 편성에서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을 1조 9천억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그만큼 돈 내려보내니까 그거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 써라. 누리과정 예산 지금 드는 돈이 1조 1천억 원인데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 지방교육청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보육 예산은 국가가 완전하게 책임진다는 것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유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엔 정부가 내려보내는 그 교육재정교부금은 보육 예산용이 아니라 지방채 상환이나 지역사업 등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이거든요. 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결제 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추경 이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해요? 이번 추경은 재원 조달에 특징이 있는데 국채 발행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11조 원 중에서 9조 8천억 원은 그 올해 거둬들인 초과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난해 정부 예산 중에 쓰지 않은 그 잉여금이 있습니다. 예. 그걸 쓰겠다. 뭐 그래서 뭐 채권 발행 없다 그러니까 빚 없이 추경 편성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더 거친 세금이 19조 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9조 원을 어떻게 더 걷었는가 봤더니 기업들은 세금 감면해 주던 거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축소를 했고요. 또 이제 담배값 많이 인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면서 저도 추경에 일절했군요. 예. 그러면요. 예. 예. 그다음에 교통 위반 범칙금도 굉장히 많이 걷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 이익이 나거나 예. 국민 소유득이 늘어서 세금이 더 거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쥐어 짰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치면 결국 추경을 하긴 하는데 결국 국민 세금 더 걷어서 경제 쪼그라들게 만들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이번 추경 그러면은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22일에 통과가 되면? 예, 유일로 불가능하지만은 예, 유일로 경제부총리는 뭐 이것이 일시적인 경기 부양용이 아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 0.2% 포인트까지 오른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걸 놓고 이거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추경 내용을 보면은
경제 체질 개선과 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 체질이 개선되려면요. 모든 부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되고요. 또 신산업 발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요. 또 규제 개혁하고 기업 환경 개선해서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없이 지금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경제가 불안하다. 일단 돈 좀 퍼붓자. 이런 차원이니까 경제 체질과는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뭐 급한 불을 끄고 다소 이제 경제난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4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겁니까? 올해 예산이 386조거든요. 예. 내년에는 400조 원이 뭐 당연히 14조 늘어나는 거죠. 그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는 통화정책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만 자꾸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정정책이 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년에 4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경제만 살린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예산 지금 편성 지침을 보면요. 대부분 소비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복지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고용 이런 예산이 130조 원이 넘을 거다. 전체 3분의 1인데 이런 데보다는 생산성 예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중소기업을 발전시킨다든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교육비를 계획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